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혹은 내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금이라도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참고가 되길 바라서다. 나는 51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초등학생 아들 하나 데리고 마누라랑 함께 무작정 미국 뉴욕으로 왔다. 영주권도 없이 유학비자 하나 달랑 들고.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다. 마누라는 어학원 다니면서 허드레질하고 나도 온갖 일용직 캐시잡을 전전했다. 한국에서 갖고 온 돈은 최대한 아껴야 했으니 미용실 한번 못 가고 집에서 머리를 잘랐다. 아들이 먹고 싶어하는 치킨이나 햄버거도 눈치 보며 한두 번 사줬다. 맥도날드 커피가 단돈 1불인데도 밖에서는 안 사 먹고 집에서 물로 대신했다. 그 시절 생각하면 마음이 아직도 좀 저리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나는 거기서 진짜로 바닥을 받고 그래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잡아야 했으니 닥치는 대로 일했다. 공사장, 가정집, 공장 전기 배선 깔고 고치고 설치했다. 그러면서 기술학교에도 등록했다. 영어도 기술도 돈도 없는 나 같은 이민자에게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다. 기술이 있어야 대우를 받고 비자를 바꿀 명분이 생기고 나중에 영주권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운 좋게도 뉴욕시 공무원 기술직 시험에 합격했다. 그 덕에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게 됐다.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은행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뉴욕에서 조그마한 아파트도 장만했다. 솔직히 시급이 아주 높진 않다. 그렇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이 있고 의료보험도 탄탄하다. 아이 교육 걱정도 덜어주고 노후 대비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끔 생각한다. 내가 그때 한국에 그냥 있었으면 어땠을까? 솔직히 말해 끔찍하다. 나는 한국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뭔가? 나이 들면 노인 일자리 같은 거 겨우 얻어보려고 구청이나 센터 기웃거려야 했을 거다. 몇만 원 더 받으려고 쪽팔려도 서류 챙겨야 하고 기초연금 신청하러 다니고 남 눈치 보고 정부 지원금 조금 더 받을 궁리나 하면서 그거라도 못 받으면 그냥 가난한 노인으로 살았겠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더 살기 좋다고 한다. 안전하다, 의료가 싸다, 음식이 맛있다, 재미있다.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돈이 있으면 그렇다. 돈이 없으면 거기도 지옥이다. 병원비 싸다고? 소득 없으면 건보료 못 내서 자격 박탈되기도 하고 대학 병원 예약은 몇 달이고 검사비는 추가고 결국 못 가는 사람도 많다. 집값? 서울이든 지방이든 돈 없으면 월세방 하나도 빠듯하다. 미국이 무조건 좋은 나라라고 하지 않겠다. 나도 미국 살면서 인종차별도 겪어봤다. 언어 장벽에 부딪히고 서러움도 많았다. 하지만 딱 하나 일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공정하진 않아도 기회가 아예 막혀있진 않다. 기술 배우고 자격증 따면 나이 50 넘어도 뽑아준다. 월급 적어도 의료보험 붙어있고 실업보험, 퇴직연금, 사회보장 제도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은 나를 시민으로 인정해준다는 거다. 세금 내면 권리도 준다. 투표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자식 교육 혜택도 준다. 한국에서는 내 경험상 가진 자와 권력자들이 다 해먹는다. 의무는 서민이 다 지고 혜택은 위에서 나눠 먹는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후배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다. 첫째, 노후 준비는 무조건 현금 흐름이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된다. 전세금 올려받아서 살면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자. 나이 들어서 현금 없으면 병원도 팝도 교통비도 막힌다. 미국 오니까 뼈저리게 느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현금이 들어와야 숨통이 트인다. 둘째, 기술 하나라도 가져라. 나 50 넘어서 전기 기술 배웠다. 미국에서 이 나이에 학교 다니는 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덕에 지금 뉴욕시 공무원으로 일한다. 기술이 자산이다. 몸이 힘들어도 기술이 있으면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똑같다.
요즘 70대도 일한다. 기술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고를 수 있다. 셋째, 나라 탓만 하지 말고 현실을 봐라. 한국 정치 솔직히 엉망이다. 가진 놈들끼리 해먹고 표는 돈 몇 푼에 팔리고. 그거 욕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노후부터 준비해야 한다. 나라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한국에서 받았던 서러움이 있다. 회사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이 많아졌다고 밀려났다. 공무원, 군인, 연금 있는 사람들 부럽더라. 나한테는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 왔다. 서러움의 무게가 달라서가 아니다. 희망의 무게가 달라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돈 없으면 인생은 고단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미국이 좋다고? 돈 없으면 노숙자 된다. 한국이 좋다고? 돈 없으면 기초수급 노인 된다.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 돈줄을 준비하는 게 문제다. 내 얘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미국 찬양하냐고 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노후를 대비하려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돈을 버는 능력, 현금을 만드는 계획, 기술을 배우는 각오. 이게 진짜 노후 준비다. 누구든 내 얘기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나이 50 넘어서도 늦지 않다. 나도 그랬으니까. 현실은 냉정하지만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다. 나는 내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준다. 어디서 살든 돈 없으면 고생이다. 하지만 준비하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 이게 내 인생이 나한테 가르쳐준 진짜 교훈이다. 앞서 내가 이야기한 돈 없으면 어디서나 고단하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후 준비 전략을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보자. 말투는 계속 내 이야기하듯 솔직하게 풀어갈 테니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읽어줘. 먼저 노후 준비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한 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도 한국 살 때 그랬어. 하지만 미국 와서 정말 절실히 배운 게 있어. 부동산은 자산이지 현금이 아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든 20억이든 은퇴하고 나서 매달 필요한 건 현금 흐름이야. 한국 통계 보니까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최소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잡히더라. 부부라면 300만 원 이상은 필요해. 그런데 부동산은 매달 돈을 주지 않아. 결국 전세 올려 받거나 담보대출 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나이 들면 대출도 안 나온다. 내가 미국에서 몸으로 배운 건 이거야. 월급이든 연금이든 임대소득이든 매달 들어오는 고정 현금 흐름을 확보해라. 예를 들어 미국에선 이렇게들 준비한다. 401k나 IRA 같은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한다. 세금 혜택도 받고 나중에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는 거지.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자격을 최소 10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만들어 두려고 한다. 한국 국민연금하고 비슷하지만 훨씬 인식이 현실적이야. 내가 늙어서 월급처럼 받을 돈을 만들자 이 생각을 어려서부터 해. 소규모 부동산이라도 세입자를 들여 임대료를 현금 흐름으로 만든다. 관리가 귀찮아도 말이야. 혹은 60대가 되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갖춰두려고 해. 전기, 배관, 간호조무, 운전, 심지어 청소나 정원 관리도 다 기술이야. 내가 50 넘어서 전기 기술 배우러 학교 다녔다고 했지? 쉽지 않았다. 영어도 딸리고 나이도 많으니 학비 보조 신청서 쓰는 것도 한참 걸렸다. 하지만 기술이 있으면 달라져. 미국에서 전기 기술자는 평균 시급이 달러 25달러 40 정도다.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더 안정적이고 혜택도 붙는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용접, 전기 설비, 보일러, 목공, 간병 이런 건 나이 들어도 일자리가 있다. 정부 지원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자격증 취득 지원금도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귀찮아하거나 창피해하거나 늦었다고 단념해 버린다는 거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비 대비야. 많이들 한국이 의료가 싸다고 생각한다. 맞아, 미국 병원비는 상상 초월이야.
그래서 다들 의료보험을 필수로 챙긴다. 직장 다니면 보험 제공되고 은퇴하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제도가 있어. 하지만 그마저도 본인 부담금이 크니까 노후의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례가 넘쳐난다. 한국도 마찬가지야. 의료비가 싸다고 하지만 병이 심각해지면 본인 부담금이 계속 불어난다. 노인장 기요양보험도 혜택이 제한적이고 간병비는 거의 전액 본인 부담이야. 예를 들어 노인요 양시설이 월 20만 300만 원 하는데 국민연금이 5,060만 원 나오면 뭘로 감당하겠나. 실제 내 지인 중 한국에 있는 분이 있는데 70 넘어서 암 재발하니까 병원비와 간병비가 월 400 넘게 들더라. 자식들도 버겁고 본인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결국 기초수급자 신청했어. 기초수급도 만능이 아닌 게 재산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아. 그럼 결국 집 팔고 써야 해. 그래서 내 팁은 이거야.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민간보험을 너무 의존하지 말되 최소한의 실손의료보험은 유지해라. 장기요양 대비를 위해 노후 자산을 일부 현금화 가능하게 만들어둬라. 그리고 건강관리 이게 최고다. 50대 이후에는 무조건 운동 습관 들여야 해. 난 지금도 매일 30분은 걸어. 미국 병원비 무서워서라도 운동한다. 세 번째,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안전망을 챙겨라. 이건 내가 미국 와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다. 한국에 있을 땐 가족이 다 해준다는 착각이 있었다. 근데 나이 들어보면 다르다. 자식들도 힘들어. 나중에는 눈치 보게 되고 갈등 생긴다. 미국 살면서 주변에서 본 사례 이야기할게. 60대 초반에 은퇴한 중국계 이웃은 30년간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해서 집 2채를 샀다. 은퇴 후 한 채는 자기가 살고 다른 한 채는 임대 준다. 임대료가 한 달에 달러 2,500 들어온다. 그 돈으로 생활비와 세금, 보험료 내고 사회보장연금도 덤으로 받는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린다. 반면 다른 한국분은 미국 온 지 20년 넘었는데도 캐시잔만 해서 소득신고를 거의 안 했다. 은퇴 나이 됐는데 사회보장연금도 없고 저축도 부족하다. 자식집 전전하거나 한국 돌아갈까 고민한다. 이 차이가 뭐겠나? 결국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자식 믿지 마라. 가능하면 독립적인 생활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도 잘 알아보고 준비해라. 국민연금도 최대한 오래 부어라. 기초연금 수급 요건도 알아보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다하지 마라. 창피한 게 아니다. 또 하나, 외로움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 노인들은 커뮤니티 센터나 교회, 지역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귄다. 나도 주말에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는데 이게 큰 위안이 된다. 한국도 경로당이든 평생교육원이든 뭐든 끼어들어야 한다. 혼자 있으면 병든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 제일 중요한 팁? 노후 준비는 나이 50이 골든타임이다. 50대는 아직 체력도 있고 일할 기회도 많다. 내 경우도 50 넘어서 미국에 와서 기술학교 다녔다. 말이 쉽지 진짜 힘들었다. 근데 해냈다. 왜? 그게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니까. 50대가 되면 해야 할 일. 현금 흐름 계획 세워라. 부동산, 임대, 연금, 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건강관리 계획 세워라. 운동, 식단 검진. 기술 하나라도 더 배워서 경쟁력을 만들어라. 사회보장, 연금, 보험 등 제도적인 대비도 꼼꼼히 챙겨라. 자식 의존하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 가져라. 내 얘기가 좀 길고 거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멋진 말 필요 없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제일 빠른 출발점이다. 이걸 읽는 50대, 60대 형님, 누님 들오리 아직 안 늦었다. 준비하면 된다. 나도 그랬으니까.